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3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주 중심의 이제 강세 흐름 보여줬고, 한 단어로 좀 표현하자면 전환 시세다. 성장주들의 한 바퀴 전환점.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의 어떤 일단락들을 마무리 짓는 형태의 어떤 시세들이 지금 업종별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바이오 업종이 강한 건 아니었는데, 바이오 업종도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전환되는 시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추세 전환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흐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아권 증시도 좋았고, 미국 나스닥 선물, 장중에 이제 선물도 계속 이제 플러스 1% 이상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5호로 갈수록 이제 강세로 가는 패턴이 굉장히 좋은 패턴이고, 또 이제 추세의 어떤 연속성을 좀 말해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데, 우리가 이제 장 마감쯤에 흘러내리는 장세가 이어지면 이거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5호로 갈수록 강세를 띠는 흐름들, 이런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전환 시세, 추세적인 어떤 반전의 가능성이 높은 흐름의 어떤 모습들이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이제 흐름으로 이제 업종들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이제 정부의 이제 신정부의 이제 정책 1순위, 2순위, 이런 업종에 조금 더 이제 포커스를 두는 어떤 전략들도 필요할 것 같고, 밸류 조정이 이제 최근에 금융위기급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 부분들도 수치상 한번 좀 체크해 보면서 지금의 어떤 시장 흐름들, 어떻게 좀 투자를 하는 게 맞을 건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근거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수 마감해보죠. 코스피 지수 1.2% 상승했고요. 2669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크진 않았는데 7.3조 정도. 근데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700 종목 이상. 하락 종목은 150 종목. 코스닥 증시도 6.4조, 거래대금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1.4% 강세, 886포인트. 상승 종목 수는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1147 종목. 하락 종목 수가 247 종목. 수급도 양쪽 시장 모두 이제 플러스 흐름을 내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심장한 거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3,500억 순매수, 기관이 4,100억 순매수.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각각 400억대, 800억대 순매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3,500계약 이상의 순매수. 그래서 오늘 완전히 그냥 쓸어 담는 형태였던, 그러니까 약간 좀 풍향이 바뀐 거죠. 풍향계가. 항상 이제 시장에서 풍향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전환을 도는 어떤 형태가 나올 수도 있고, 작년에 좀 그랬고, 풍향이 돌려지는 형태, 바닥에서 돌려지는 형태가 나올 때 나타나는 이제 연속적인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제 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업종 대표주들 보면 오늘 전환점을 도는 흐름들이 좀 전개됐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기술주가 이제 강세를 띄웠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네이버 같은 게 오늘 시총 상위주 중에서 가장 강했잖아요. 그렇죠? 4%. 21선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지수보다 이제 종목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종목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 이제 뭔가 좀 변한 거죠. 이 파란색 진한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이걸 계속 이제 하향하면서 이제 내리꼬는 형태였다가 오늘 빵 이제 돌파시켰죠. 장대 양봉으로. 그래서 여기 이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 기관이 대량으로 순매수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게 약간 전환 시세의 어떤 흐름들을 나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먼저 네이버가 빠졌고 시장보다, 또 전환할 때도 시장보다 더 강하게 돌려세우는 형태. 결국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종목들이 약간 풍향계 어떤 먼저 움직이는 풍향계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시그널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성장주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이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이제 강하게 밑에서 지금 5일선 타면서 돌려세우는 형태들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심장하고, 또 이제 크래프톤도 바닥 다지기 과정들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좀 21선 매물대 흡수하는 형태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 오늘 LG가 좀 강세를 띄었네요. 9.6% 강세. 자사주 매입 발표한 부분이 이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겠죠. 5천억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세게 올렸고, LG CNS 상장 수혜도 기대된다. 예, 지금 대기업 중에서 SI 업체 다 끼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근데 여기 LG가 지금 상장을 안 시켰는데, 요거 상장하게 되면 또 이제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조금, 주주를 위한 어떤 정책들을 강하게 좀 펴면서, 이게 뭐 시장이 약세권을 보일 때는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지 못하죠. 저항을 받거나. 근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죠. 호재 나오니까 장대 양봉, 그것도 9% 넘는 강세. 이건 이제 시장에서도 분위기가 많이 좀 바뀌었다는 걸 표상해주는 그런 시세의 어떤 크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어떤 형태들이 나온 것 같고, 삼성전자도 1.8% 강세, LG에너지 솔루션도 5일선 타면서 지금 올라가는 형태, 2% 상승. 그래서 전체적으로 좋았고요. 삼성바이오도 1% 강세, 셀트론도 0.6% 강세. 그래서 바이오도 점진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되는 흐름들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스닥 쪽 넘어가서 에코프로비엠이 4.7% 강세로 이제 2차 전지가 코스닥을 주도하는 형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LNF도 2.5% 강세로 시세를 이어가는 형태. 첨보, 2차 전지 업체들 뭐 계속 강하고, 반도체 업체들도 LX 세미콘 3.9% 강세, 위메이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낙폭이 제일 과대했던 것 중에 바이오하고 이제 메타버스 게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밑바닥에서 좀 올라오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고, 사실 뭐 그 테라 코인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뭐 위메이드 이런 거 기업들이 이제 더 이제 급하게 이제 빠졌었는데, 이건 뭐 안전하다 뭐 이런 어떤 인식들을 시장에서 좀 가져오는가 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오늘 낙폭을 좀 보였네요. 시장이 약세일 때 혼자 올리다 보니까 차익 매물 나오는 어떤 형태가 좀 된 것 같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이 이제 이어지는, 하반기가 이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추세가 전환되거나 그런 형태는 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바이오 센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붕괴되는 형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셀트론 헬스케어 강보합 정도, 셀트론 제약이 1.5% 강세, 오늘 알테오젠이 3.4% 강세로 하반기 기대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는 편이죠. 오늘 JYP 엔터 4% 강세, 엔터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여준 모습들. 그래서 이렇게 좀 ABL 바이오도 오늘 5% 강세, 레고캠 바이오 2.8% 강세, GC셀 2% 강세. 해서 바이오 대표적인 어떤 종목들도 점진적으로 이제 플러스, 연속적인 플러스 흐름을 좀 내는 형태들. 나노신소재, 2차 전지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6% 강세로 시세를 주도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세가 뭔가 좀 되돌려지는 전환점을 도는 형태가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종 차트 보죠. 일단 코스피 차트 21선 지난주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는 과정들 보여줬었는데, 오늘 갭상승 빵 해서 양봉으로 마감하고 61선 붙였죠. 코스닥 증시는 역시나 이제 21선 지난주 소화하는 어떤 형태 나오고, 오늘 1.4% 강세로 21선은 완전히 이제 돌파해서 나아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뭐 해외 차트 보면 이제 나스닥 먼저 이제 체크해 보면,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을 빵 돌려 세웠어요. 이 부분이 이제 컸던 변화의 어떤 모습들. 그리고 대만 증시도 좀 의미 있어요. 중장기평 지지받고 21선 왔다 갔다 하다가 빵 이렇게 튀어버린 형태는 결국 이제 비슷하게 한국 증시랑 비슷하게 좀 흘러가는 형태. 상해 증시도 어느 정도 지금 봉쇄 해제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런 것들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시장도 전체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 투심이 이제 돌려 세우는 형태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매우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1,900억 순매수, 네이버가 700억대 순매수, 뭐 시총 상위주들 나란히 이렇게 좀 성장 대표주들이 쭉 이렇게 좀 순매수 상위에 이제 포진되어 있고요.
오늘 효성 첨단 소재 수소 관련된 법안 통과 소식이 좀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고, 또 설비 투자하는 어떤 얘기들이 나왔죠. 예, 그런 부분들도 우호적인 어떤 시세를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서 위메이드, 오늘 위메이드 이제 워낙 시장에서 뭐 셌으니까 수급과 같이 붙었던 것 같고요. JF엔터, 그리고 알테오젠, STI 반도체 관련 종목들, 2차전지, 또 바이오 관련 주요 종목들, 이런 것들, 컴투스, 반도체, LX 세미콘. 그래서 뭐 수급이 붙을 만한 종목들에 붙었던 것 같고요. 오스코텍도 이제 유한양인과 같이 또 이제 파이프라인 모멘텀이 또 하반기에 열려 있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이죠. 매수할 만한 기업들을 매수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구도였던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종목 잘 분석해서 끼고 앉아 있었으면 뭐 사실 지금부터 움직인 어떤 추세, 이제 시세 전환의 어떤 형태에서 뭐 20-30% 순식간에 이제 수익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핵심적인 기업들을 잘 분석해서 최근에 이제 인내하고 있었는가, 이게 좀 앞으로 이제 성과에서 이제 큰 차이를 만들게 될 거라 보여지고요. 뭐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장에 뭐 돈이 뭐 2020년 코로나 이제 이후처럼 뭐 너무나 넘쳐 흘러가지고 모든 종목 다 그냥 급등시키고 하는 그런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갈만한 것들만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장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갈만한 것들의 시세가 또 이제 폭발적으로 나오기도 해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종목 분석 능력이 이제 실력에 좌우되는 어떤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매우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이거는 약간 좀 흐름을 타는 그런 상승세 모습이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체크 부분 반도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보도자료 나온 내용입니다. 이 이제 어떤 걸 좀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냐면, 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산업을 그래도 이제 어떤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엿볼 수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KB증권에서 그 어떤 정책을 펴는지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주식 투자하는 데는 더 중요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이번 정부는 이제 정권은 그 반도체 쪽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둔다는 인식들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뭐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한국 반도체 때문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정도의 어떤 생각이 들 정도로 삼성자 방문을 이제 통해서 상당한 또 신뢰감과 또 기술 동맹에 대한 어떤 강조를 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종합해서 본다면 이제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이번 정권에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나갈지 좀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자료인데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장관 반도체 초강대국 건설 논의로 업계와의 릴레이 소통 행보를 시작한다 해서 경기도 이천의 SK 하이닉스 본사에서 제1차 산업전략 원탁 회의를 개최, 반도체 기업인들과 업계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신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 등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했다. 여기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한지가 좀 중요하겠죠. 일단 SK 하이닉스 방문해서 이런 기업들, 원익 IPS부터 동진 세미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심텍, 코미코, 어떻게 보면 반도체 뭐 핵심적인 기업이죠. 소재 부품, 또 이제 원익 IPS, 뭐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장비 회사겠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비롯해가지고 이런 어떤 주요 소부장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반도체 산업 정책의 방향이 어떤지 계속 체크하면서 약간 좀 롱텀으로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차트의 기조 흐름들도 이제 반도체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중장기 어떤 상승 추세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소재 업체에 좀 집중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굉장히 큰 중요도를 가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근본 반도체 업계와의 1차 회의에 이어서 2차 회의부터는 자동차 배터리, 철강, 로봇,
그러니까 이제 1차 회의를 반도체로 삼았다. 뭐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산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2차 회의 보면 이제 자동차, 배터리, 철강, 로봇 이런 다양한 산업으로 분야를 넓혀서 우리 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을 격이 없이 논의해 나가고, 하여튼 뭐 해결 방안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적극 모색하겠다. 귀담아 듣겠다는 거죠. 반도체가 경제 안보의 핵심 품목, 핵심 품목입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주요국의 대규모 반도체 지원책 등으로 인해 만만치 않은 여건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TSMC가 일본에다가 대규모 공장 설립해가지고 협력을 하는 걸 보면서, 또 일본이 거기에 또 정책 자금을 뭐 크게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걸 보면서, 야, 참, 뭐랄까, 서로 이제 동맹 맺으면서,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 단에서 강력한 지원이 없다면, 사실 그런 경쟁 구도에서 뒤처질 가능성도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5년간 520억 불의 지원 법안 논의, 일본 같은 경우 6천억 엔, 반도체 첨단 기업 지원을 위한 6천억 엔, 뭐 6조 넘는 거죠. EU 같은 경우는 30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대한 공공 민간 투자 430억 유로의 지원 법안 논의해서 각 정부들도, 각국 주요 정부들도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또 지원책들을 많이 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서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기에 향후 반도체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자 이렇게 회의를 이제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업의 설비 투자 활성화, 인력 여건 개선, 그리고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언급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 좀 핵심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일정적인 체크할 때,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에 신정부의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혔다. 상반기 아니면 지금 6월 안짝이잖아요. 지금 한 달, 뭐 내일 모레면 이제 6월인데, 임박했다는 겁니다. 반도체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할 예정임을 밝히고, 상반기 중으로 근본 회의에서 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을 다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뭐 단기적으로도 지금 강하게 좀 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소부장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전략을 짜고, 제가 볼 때는 뭐 좋은 기업들 강력하게 홀딩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KB증권 5월 10일자입니다. 룰 리포트에서 이제 짚어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정책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새 정부의, 이제 다시 한번 좀 체크해드리죠. 좀 잊으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새 정부의 정책 추진, 이제는 정책의 순서를 고민할 때다. 이 뭐 친환경도 중요하고 뭐 바이오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한데, 지금 신정부는 좀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반도체를 좀 우위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새 정부 출범, 이제는 정책 기대감에서 정책 현실화로 전환하는 시기다. 이 우선순위가 중요한 이유가 보다 더 강력한 어떤 그 집행 그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서 순서가 더 중요하다. 정책 리스트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정책의 순서를 고민함으로써 먼저 발표될 정책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부터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새 정부의 정책에서 첫 번째 반도체 소부장, 두 번째 친환경, 그리고 세 번째 미디어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화에서 중요한 분야가 뭔가, 또 이제 인수위에서 공개한 정책의 구체성이 뭔가. 아까 이제 산업정책, 이제 통상정책부에서 그 이제 상반기 안으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정책을 내놓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첫 번째 우선순위인 거죠. 결국은 요 KB증권에서 정확하게 예상했네요. 예상한 게 맞았네요. 새 정부에서 반도체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상반기 안으로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경우 설비 투자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구체성을 갖고 있고, 반도체 분야도 빠른 시일 내에 정책이 발표될 수 있음에 주목을 한다.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친환경 부분이죠. 예, 여기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부터 해서 뭐 2차 전지, 뭐 소형 원전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러시아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급등을 뭐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에너지 관련된 뭐 원자재 수급의 좀 불안정성을 좀 야기시켰죠. 예, 그래서 신재생 내지는 이제 친환경에 대한 뭐 관심도라든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예, 전쟁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 또 인플레에 대한 부분도 장기화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결국은 친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신정부도 정책의 어떤 우선적인 순위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역시나 이제 반도체 분야랑 비슷하게 여기도 뭐 설비 투자, 이제 시설 투자할 때 뭐 세액공제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반도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 환경에 따른 정책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정책이 발표되기까지의 과정도 가장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는 친환경, 이런 정책적인 우선순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우리가 이해하고 또 투자 전략에서도 이 부분을 좀 녹여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마침 이제 그 재생에너지 쪽으로, 특히나 이제 수소 경제 쪽으로 요 기사는 굉장히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수소 경제 길 열렸다, 수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됐다. 이게 오랫동안 좀 계류돼 있던 이제 법안인데, 이게 통과됐다는 거는 이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투자를 좀 추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더 이제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기업단의 모멘텀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좀 인식하면 되겠죠. 최근에 수소 관련된 기업들 좋았던 것도 이런데 또 연동된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반도체 그리고 친환경은 지금 정부의 어떤 핵심적인 정책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굉장히 좋은 어떤 내용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제 법안 통과는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 보조금 내지는 어떤 강제화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중국은 좀 그걸 공산주의다 보니까 좀 강제화시키는 식으로 해서 빨리 전기차 시대로 이제 돌렸고, 또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그 유럽 그리고 미국도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빨리 이제 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통과된다는 게 보다 더 강제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 산업이 급속도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급속도로 이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좀 열어줬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내용 좀 보면요, 수소 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업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 주도의 수소 산업 육성 계획을 구체화하는 법인 만큼 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관련 사업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SK 두산 같은 그룹들이 이제 수소에 보다 이제 집중적인 투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중공업 그룹, 그리고 뭐 롯데그룹도 수소 쪽으로 이제 발을 넓히는 그런 것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43조 원 규모의 수소 경제 투자가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들의 부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부분들. 지난해 7월 상정돼서 1년 가까이 계류된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어쨌든 과반 의석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찬성하고, 윤석열 정부 역시 수소산업을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데다가 추경안 합의를 앞두고 상정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소법도 이제 무난히 의결됐다는 거죠. 업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수소 육성 기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시행 유예 기간이 6개월인 이 법안은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이제 올해 기점으로 청정수소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고요. 2020년 9천만 톤이었던 전 세계 수소 수요가 2030년 되면 2억 톤, 2050년에는 5억 3천만 톤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지금 높이려고 하잖아요. 뭐 러시아 전쟁도 거기에 한몫을 한 거죠. 예. 가스를 움켜쥐니 문제가 발생하지요. 그래서 결국은 에너지 이제 막 무기화하는 것들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자국 내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전 세계 국가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수소는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또 에너지 그룹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된다는 게 이런 거예요. 수소법 제정으로 이제 발전소로 전기를 만드는 전기 사업자는 생산 전력의 일정 비율을 이 청정수소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이 내년 말 개설되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이르면 24년에 시행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 이제 성장 산업으로서 이제 주목받게 될 거라는 거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제 수소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의 본격적인 어떤 성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차 돌아다니려면 전기 많이 생산돼야 되잖아요. 그거 이제 뭐 우리가 뭐 석탄이나 석유 불태워가지고 만드는 거 계속 줄일 건데, 신재생에너지 쪽의 어떤 전력 생산은 앞으로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는 강제화되는 법안들은 각 국가별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 부분들을 잘 인식해서 우리가 전략들을 짜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장 이렇게 좀 마무리를 이제 지어봤는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빼먹은 게 있네요. 이제 하나금융투자 이제 리포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22년 S&P 500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선 밸류에이션 조정이다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제 퍼 조정이죠. 주가 수익 비율 이제 조정 폭이, 하락 폭이 이제 한 40%까지 이제 빠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물가 급등과 연준의 긴축 정책에 의거해서 하락률이 이제 S&P 500 퍼 밸류에이션 하락률이 거기에 넘어선 거예요. 40%로. 그만큼 급진적으로 최근에 이제 밸류 조정이 벌어졌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과매도, 또 이제 저점 매수의 어떤 수급들이 급하게 좀 들어오는 구간이다 하고 좀 이렇게 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적인 거고, 이게 뭐 100% 과거에 그랬으니까, 과거의 하단선이 거기니까 그럴 것이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는 건 좀 아니고요. 그만큼 밸류 조정이 좀 심하게 벌어졌구나 최근에,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더 이제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그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상승세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게 뭐 강세장 간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중에서의 어떤 랠리 형태라고 좀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할 거라 봐요. 아직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해석하고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전략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친 낙관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서는 좀 안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여전히 시장은 추세 하락 과정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장 이 정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